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한번 비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1년이나 남았어?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사실상 1년 정도 남으면 이제 정권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사업을 또는 새로운 어떤 정부 시책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난 4년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과만 있을 수는 또 없겠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실정과 관련해서 잘못한 점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그런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또 빈부격차가 오히려 또 심해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주택 정책, 오히려 아파트 가격 이거 폭등한 그런 어떤 실정,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 이제 그런 세부적인 강론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저는 한번 총론적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제가 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의 실정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반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으로서, 어떤 부패의 어떤 기득권으로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저는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다.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 2017년이죠. 5월 9일인가요? 국회에서 취임식,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던 사진인데, 그 취임사에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이요?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잖아요. 적폐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이겠지만, 여하튼 그런 찬반 그런 걸 떠나서 적폐청산을 내걸으면서 출범한 정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으로 아주 뿌리 박힌 그런 부패의 어떤 그런 사슬적인 어떤 구조들,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서 그것을 혁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이 제1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적폐청산이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이었죠. 보복. MB 또는 박근혜 정권 정부에 대한 아주 가혹한 보복에서 사실 그런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난 정권들의 어떤 인사들에 대한 그런 보복적인 수사, 거기에 올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금 이들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그때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그러한
지난 정권 보복의 어떠한 사냥개로 삼았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이른바 보수 정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다음 정부에서도, 보수 정부에서도 부정부패가 저는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그런 구조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수 정권의 사람들은 뭐 깨끗하다, 그런 보장은 없죠.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그러한 부정부패 프렌들리 한 우리나라 사회 이런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룰을 만드는데 매진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권의 보복에 정권의 초, 중반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느라고 정작 필요한 그러한 우리나라를 사회 구조적으로 엔티 코럽션, 반부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등한시했고요. 등한시하다 못해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부패의 기득권 세력으로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히려 그러한 어떤 부패의 사슬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조국 사태와 같이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한, 도저히 그들이 내세우는 적폐청산과는 맞지 않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반부패가 아닌 친부정부패다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처럼 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모처럼 만에 찾아온 그러한 반부패의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왜 조로의 기회냐?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온 국민이 그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 부패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로 올라갔고, 그러한 반부패에 대한 그거를 해소할 제도,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검찰이 저항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를, 정권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진작에 검찰 개혁에 나섰다면 검찰 개혁 벌써, 그들이 말한 검찰 개혁 벌써 이루어졌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다음 정권에서의 자기들이 오히려 그러한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을 그렇게 내세운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실정, 최대의 실책은 바로 반부패, 엔티 코럽션, 반부패의 사회 구조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부패의 기득권 세력으로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한번 1년 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한번 총론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